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12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50페이지 하고요. 51페이지 쓰니까 페이지 써놓고 71쪽 세간데 써놓으세요. 그래, 50페이지, 51페이지, 72쪽 있습니다. 비용 부담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입니다. 그때는 이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자가 부담하는 맞습니다. 만약 국가가 시행자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가 시행자면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고요. 행정청의 안자가 하면은 그자가 직접 사업비용을 부담해서 사업합니다. 2번.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일을 한다. 그때는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가? 바로 그 건축행위자 나야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걸 줘야 돼요. 그거 틀렸고 건축행위자 잘 나와요. 이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어디서 부가 징수해가는 돈입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죠. 기반시설 부담을 해서 우리가 기존 면적을 합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줘가는 신축 증축을 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되는데 그 기반시설 부담안에 토지 소유자는 A한테 B가 임차받아서 토지에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건축행위자가 그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행정청의 안자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그 사업비용에다 줄 거 봐요. 사업비용에다 줄 것이고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써요. 그때 사업비용은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고요?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 두 개를 합해서 사업비용으로 정하는데 사업비용의 일부에다 줄 거예요. 일부에다 줄 것이고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그래, 행정청의 안자가 아까 공원 조수사업한다, 도로 설치사업한다 이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할 때는 그 사업비용 아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얼마까지 국가 지자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냐? 3분의 1까지. 맞습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얼마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까지. 4번 아까 했으니까 맞고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13번. 자, 똑같은 반복된 내용인데 이것도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사업비용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은 아까 조금 전에 했고 2번 보세요. 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에 소요된 비용 하면 바로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합한 금액인데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빼고요. 그래, 그런 비용을 보내서 50% 이하까지 국가 예산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해요. 행정청이 시행한다. 그때 체크해. 행정청이 시행하면 국가 예산에서 얼마까지 보조 융자가 하느냐? 사업비용이 10억 나왔다면 10억의 절반인 5억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어요. 50% 이하 그때 줄 것이고 같은 말로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까지 보조 융자를 할 수 있다. 맞고요. 그거하고 3번을 비교해요. 2번과 3번 것을 비교. 3번 아까 행정청이 아니면 얼마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고요? 3분의 1. 그래서 차이점. 행정청이 하면 2분의 1까지. 행정청이 아니면 3분의 1까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의 시행자, 그 가로 안에 있는 자들이 행정청의 시행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정수가 시행자다. 그러면 행정청의 시행자라고 하는데 그 시행자가 행정청에 있다 포인트 잡아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었고 그자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장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받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있다 했다 체크해. 근데 5번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그거 있다 지워버리고 없다. 절대 없어. 행정청의 안시행자가 사업했다. 그럴 때는 그 사업비용을 누구에게나 전가시키는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나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부담을 시켜야 되는가? 부담시킬 수 있는가? 행정청이 시행할 때만. 행정청이 안시행할 때는 절대 부담케 할 수 없다. 자기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차이점을 알아두십시오. 넘어가시고 15번. 15번을 보시면 바로
이것은 347쪽부터 348쪽까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건축물 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 중에 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줄 것이고 1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매수를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죠.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토지에 바로 건축물과 정착물 있다면 그것은 매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없다 그래야 되고요.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맞고요. 3번 도시 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때 상환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조례하냐? 10년. 그래서 틀렸고 5년, 7년이 아니라 10년. 4번 만약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라고 결정해서 알려졌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허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없이를 지워버리고 허가 받아야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이때 건축물 아까 348페이지 4가지 했죠. 4가지 꼭 생각.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네요. 또 나오죠. 3년 10년 아니라 20년 다음날 효력입니다. 오른쪽에 16번 보시면 자 이것도 347쪽 348쪽에 있는 매수인데요.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따 줄 거예요. 매수무자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전제하고 문제가 들어갑니다. 매수청구 받은 그 장기 밀평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지자체가 매수무자다 지금. 그때 지자체는 토지세가 원하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2번 맞고 3번 이때 매수가격 매수자자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마지막에 공시법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비업무 형태로서 매수금이 얼마 초과하면 그 지자체는 강제로 채권을 지급해도 되는가? 3천만 원 초과할 때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면은 그 초과하는 금액이지 전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어요. 전부가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저 18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1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347쪽부터 348쪽에 있어요. 요약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구다. 옳은 거.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뭘로 한정되는가? 대로 한정된다. 맞고 2번 실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청할 수 있다. 틀렸죠?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진 부지면 설령 10년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일지라도 매수청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실시계 인가가 떨어지면 인가에 따라 실시계 인가가 줄 것이고 시행자에게 수용권과 시행권이 부여된 것임. 시행자에게 수용권과 시행권이 부여된 것임. 그래서 실시계 인가가 이루어지면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 사업 시행권이 부여되니까 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보아서 매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있다가 틀렸고 없다. 2번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4번은 1년이 아니라 2년. 5번은 매수를 받은 토지 매수금으로 채권. 그때 채권은 도시군계획시설권 채권. 도시군계획시설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누가 매수무자일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일 때만 이렇게 딱 써놔요. 넘어가시고 19번 이것도 같은 문제 빠른 속도 보고 있어요. 자 347쪽 요약집 347쪽하고 348쪽 있는 건데 자 매수 청구다 옳은 거 1번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시로부터 몇 년의 사업이 시행되자면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매수할 수 있는가? 10년이죠. 2년 틀렸고 2번 이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르면 누구에게 매수해야 되는가?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가 틀렸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몇 년이내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준가? 2년이 아니라 6개월. 매수 결정 알렸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는가? 2년. 3년 틀렸죠. 4번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그 허가를 꼭 받아서 3층에 아닌 숲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 숲박스는 안 돼요. 아까 348조 4가지 있었죠. 숲박스는 안 되고 단독주택 되고 제1종 근생 되고 2종 근생 되는데 4가지 단란 지점 안마수수 노림수장 다중생활에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략을 설치할 수 있다. 5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5번에는 된 것들 4번 숲박스는 안 된 거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한 장 넘어가셔서 78페이지 21번 보겠습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 틀린 거 1번 아까 43쪽에 있는 것도 지문이에요. 이건 기출된 지문인데 도시지역에서는 폐차장이니 뭐 장례시설이니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고 있을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야 한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게 틀렸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저기 3번 하나 볼까요? 3번 보면 지방의료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공을 받은 시장수가 있다. 그 자들은 자기 지역에 자기들이 결정했던 거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한 거니까 해제를 자기가 결정 못하므로 도지사에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도지사 따라 주가 행정청이죠. 행정청인자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그 비용의 2분의 1 이하 보면서 그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부담케 할 때는 양자 간의 협의예요. 그 도지사와 군수가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도지사하고 군수는 지자체장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가 행정안전부가 있어. 거기는 행정자치부를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장이 결정한다 그럼 틀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받으시고 5번은 통과해도 되겠네요. 22번은 자 최근에 3년의 신설돼서 아직 우리 법에 나오지 않았지만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러나 올해 나올 때가 됐다 싶어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알고 가시라고 문제를 좀 크게 박스를 한번 구성해 봤어요. 도시 군계획 시설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따 체크해요.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인정해라.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해제 신청권 풀어주세요.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했던 건을 빨리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신청. 해제 신청은 누구에게 인정하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인정한다. 이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해제 신청권을 행사하려면 아까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 공원이라고 하는 기반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 놨어요.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이 안에 있는 땅은 이렇게 표현하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를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있게 되면 아까 건축 안 내주고 공역 설치가 안 내준다. 됐어요? 이렇게 결정고시 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기 미입행이 된다. 이때 원래 결정고시 하고 나서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이때까지 와버렸네. 그리고 실효시까지. 즉 실효는 20년 지나면 실효돼버린다고 했잖아요. 20년까지 사업하자면 실효돼버린다. 20년이 된다. 이때까지 아무런 집행계획이 없어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계획도 없는 그런 부진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 결정권을 풀어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제 신청권을 행사해 나갈 때 몇 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행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10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알겠죠? 그전에는 해제해달라고 신청서를 낼 수가 없어요. 몇 년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았을 때요? 10년. 이거 딱 기하시고, 이때 해제 신청권을 행사할 때는 이 계획을 입안했던 입안권자가 있고 이 계획을 결정했던 결정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했죠. 이때 1차적으로 바로 입안권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 토지서는 입안권자에게 바로 해제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해제 입안 신청을 하는 거예요. 풀어달라. 이때 이자는 구속력 없어요. 이거 구속 안 당해. 그래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답은 줘야 돼요. 답은 몇 개월에 바로 해준다 안 해준다 답변을 줘야 될까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구만. 자, 몇 개월이요? 3개월 내에 응답해 줘야 돼. 만약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몇 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서 해제해야 되냐? 6개월 내에 이행을 해줘야 돼. 해제를 하게 한 계획을 입안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쪽으로 알려보냈다. 미안해. 못해. 라고 알려줬다면 이 친구, 이 토지소유는 2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한테 좀 해제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역시 결정권자도 해주겠다 못하겠다 역시 답변을 주는데 몇 개월 만에 답을 줘야 될까? 2개월 만에 답을 줘요. 만약 이쪽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이 6개월 이내에 이행을 해서 해제 결정해 주면 돼요. 만약 이쪽으로 또 못 해주겠다라고 해서 알려줬다면 토지 소유자는 3차적으로 누구한테 이제 최종 바로 해제 심사를 넣느냐? 국장한테 해제해달라고 심사를 신청하면 국장은 바로 결정권자한테야 네가 좀 빨리 해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낸다는 거. 이 흐름을 좀 봐봅시다. 자, 거기 보면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개정 90부터 몇 년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부의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계획의 입안을 신청할 수 있냐? 10년. 두 번째, 입안권자는 이렇게 토지 소유한테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3개월. 밑에 해제 입안 신청을 한 토지 소유는 입안권자에 의하여 해제를 위한 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누구한테 해제 신청을 하느냐?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는 결정 해제 신청을 받았다면 몇 개월 내에 결정해서 여부를 알려주냐? 2개월. 그 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한 토지사는 그 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하냐? 국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해제 심사를 신청받은 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해줘라라고 공고할 수 있다는 거. 해제 공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설정 해제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흐름만 받으세요.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80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인데 여기에서도 함재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1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55페이지하고 59쪽에 있어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건 1번. 지정권자 나오죠.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사, 시정수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때 지정 가능 지역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칠학주구라면 지정할 수 있어요. 칠학주는 용도주라고 써요. 칠학주 밑에 있다 용도주. 이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다면 그 속에다 그 장소 전부를 잡아서 바로 지구단 계획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맞고.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됐던 그 장소를 대상으로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 됐던 무슨 교로 결정하는가? 관리계획. 맞고. 2번
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땅이 있다면 그 땅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인 만큼 지정할 수 있다. 맞고. 4번. 4번은 59쪽에 있는 건데 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 유통 개발 징후가 있다면 그 지구에다가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유통 개발 징후는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냐 밑에다 써봐요. 산업유통 개발 징후 계획관리지역 밑에다 조그만하게 추가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세 가지. 그래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라든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유통 개발 징후이면 도시역이 아닌 그 지구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59쪽에 있고요. 5번 택지발지구도 택지발하려고 정한 지구인 만큼 이 장소의 전부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오른쪽 넘어오면은 그 해설에 박스가 볼 거예요. 이 개발 징후가 5개로 세분되어 지정되는데 이 주거 개발 징후하고 주거기는 포함된 복합 개발 징후, 특정 개발 징후는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도시역이 아닌 그 장소에다가 지구 단계를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지역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산업등 개발 징후, 주거기는 포함된 복합 개발 징후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지정돼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한다. 관광향 개발 징후는 도시역 여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하는데 도시역 여허지역에다 줄 거 봐요. 도시역 여허지역은 어디를 말해요? 보생자 관리지역. 보생자 관리죠. 보생계 미안. 보생계 관리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이걸 말하죠. 그래서 이 관광휴양 개발지구는 농림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다면 지정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보생계 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다면 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2번은 우리 요약지에 자 55쪽부터 60쪽까지 두루두루 있어요. 70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다 틀린가? 1번 맞고 아까 했고 2번 했고 근데 도시역 여허지역에는 지구단위계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세 곳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58쪽에 있죠. 58쪽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적, 개발증주, 용도지구 폐지된 곳 여기다 지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봐보시면 계획관리지역에다 지정할 때는 면적이 30만 이상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30만.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해서 지정하는데 자연보존금이 10만. 그리고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면 3만. 다만 계획관리지역 전체 면적 대비 50% 차지한 가운데 옆에 있는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을 포함해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용도지구 중 도시역 여허지역의 개발 진구가 지정됐다면 아까 일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정을 지구단위로 대체할 때도 그 장소에다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우리 요약지 59쪽에 있죠. 건축물의 용도지향 건폐율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돼야 한다. 해야 한다. 포함돼야 된다. 그 말은 필수적이다. 그 말이에요. 포함돼야 한다. 그 말이 또 체크. 포함돼야 된다. 그 말은 필수적이단 말이에요. 필수 포함 내용은 몇 개 이상 꼭 포함된다. 둘 이상. 기반수를 배치하고 건축물의 용도지향 건폐율을 높여 최저한도 몇 페이지 있다고요? 59페이지 마지막 줄에 떠났을 거니까 그거 뭐 머릿속에 탁 나와버려야 돼. 그래야 합격에 나갈 수 있지.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거에 전혀 떠오르지 않으면 그분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만이 그나마 합격할 수 있고 그나마 가족 구성한테 보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가족 구성들이 희망을 갖고 올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집안을 완전히 우울하게 만들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연말에 정말 가족 구성원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한 이제 100일 정도만 힘내면 돼요. 힘 내서 사정없이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꼭 합격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감사하고 그냥 빨리 겪기 좋습니다. 내년에 또 하더라도 똑같은 고통은 수반될 겁니다. 합격하려면 한 번쯤 우리가 겪어야 돼요. 이 고통을 언젠가는 겪어야 돼요. 이 긴장된 그 마음도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끝장을 봐버리세요. 어차피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자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압박이 작용하고 불안하고 그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할 필요는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서 올해 몇 개월 동안 좀 끝내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4번 보겠는데 4번도 이 지구단위 객구의 지목직이 한옥마을 보존 그다 출구가 한옥마을 보존 밑에다 또 차 없는 거리 조성 써요. 차 없는 거리 조성 또 하나 써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세 가지. 세가 떠났습니다. 그래 이 세 가지 목적 가지고 바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런 지구단위 계획 안에서는 그 대지 안에다 건축할 때 각각의 대지마다 부설 주차장 설치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 입구에다가 공용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하고 들어가게 하고 각각의 대지에 따른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균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몇 번까지요? 100% 두 번 나왔네. 두 번 100%란 말 60페이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너무 쉽죠. 바로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 바로 지구단위계 결정까지 지구단위계 결정고시까지 했다면 전에를 원했던 사업에 의해서 바로 이 입안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행정청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지구단위까지 만들어서 결정고시 해줬을 건데 결정고시 했다면 늦어도 몇 년에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 공사에 착수해야 되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기른다. 60페이지 있죠? 넘어가시고 3번은 지문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2번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든 지구단위 계획이 됐든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다 무슨 격으로? 관리격으로 했죠? 기본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자, 이 4번은 57쪽에 있는데 요약집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 거기 해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해설도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아껴서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정리하라고 해설도 꼼꼼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의무적 지정 대상 하면은 약조로 떠올라야 돼. 세 가지가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택 이상,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적 중 30만 정도 이상이죠. 끝. 이렇게 세 가지 딱 떨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안 나오면 백날 해도 시험에도 불구하고 맞힐 수가 없어요. 암기해버려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꼭 지정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자 하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 30만 끝 하고 말아야 되죠.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공원에서 해제되었다 30만이다 하면 지정해야 되죠. 2번하고 5번 정택에서 그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지나면 지정해야 된다. 10년. 그래서 그 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정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됐다 30만 정도 이상 해야 되죠. 10만밖에 안 됐다 하면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4번 녹지역에서 주거로 변경했는데 20만 이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임의적이에요. 얼마 이상이 의무적이냐? 30만.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넘어가시고 5번 보겠어요. 5번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자, 당해 지역이나 구역에서 해당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로 지정하는 곳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정택 10년 이렇게 떠나야 되죠. 정택 10년. 그래서 답은 3번.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56쪽에 있죠. 56쪽 아니 21쪽.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7번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이다 틀린 거. 1번 지문은 지구단위 계획 뜻인데 지구단위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을 전부에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다만 수립하고 마지막에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전부가 틀렸다. 2번 도시역 예허적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로서 계획관리계획 옆에 있는 땅인 그 보전 관리 생산 관리를
포함해서 지정할 때에 계획과 할당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면 돼요. 맞고요. 3번 도시적 예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적 개발 중의 정도는 건폐는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냐? 150, 용도는 200. 수치 암기하세요. 완화했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발 장구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지정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 뿐이고 그네들 지정했다면 늦어도 몇 년에 지구단위를 결정하셔야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게 돼서 없어지죠. 넘어가시고 8번 아까 했죠. 8번은 아까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만들 때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반드시 포함할 사항은 둘 이상이죠. 몇 이상? 둘 이상. 둘이 뭐냐? 3번, 4번, 5번이 하나고 3번, 2번, 3번, 4번이 하나고 5번이 둘 해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이게 필수 포함 내용이죠. 1번은 임의적 포함 내용이죠.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9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죠.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10개 있어요. 10개. 몇 개 있다고요? 10개. 국토개법상 3개, 건축법상 5개 규정, 주차장법상 2개 규정에서 총 10개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로 건축할 때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국토개법 해설 봐봐요. 해설 보면 국토개법상 3가지 규정이 있죠. 보계셔요. 용도적 안에서 건축물로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용도적 안에서 건폐율. 그때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50% 이하. 용도는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200% 이하. 이거 딱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5개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제한의 적용 문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규정 완화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동 확보한 건축물 높이 제한, 공경적 확보 규정 이렇게 5가지 규정을 완화해 봤지만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그 대지가 주거지에 있다면 60, 상업지에 있다면 150, 공업지에 있다면 150, 녹지에 있다면 200, 기타에 있다면 60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는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완화해 주는 규정에 포함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번 보죠. 9번에 보면 또 주차장법상 2가지 있죠.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 등 이런 것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무엇은 완화해 준 거 아닌가? 9번에 2번 대지 분할자는 절대 완화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11번 자 11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반복되고 있는 것도 건너가고 4번도 너무 쉬워요. 한번 맞춰봐요. 왜 틀렸는가? 아까 했는데 80이 아니라 100 그렇죠? 너무 쉽죠? 자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어서 통과. 자 89페이지 보기 앞서서 요약집을 한번 봐봐요. 요약집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아까 페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방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만은 55쪽부터 쫙 있죠. 그러나 한번 눈으로 또 보는 게 좋아요. 요약집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보고 계신가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가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하냐? 제일 첫머리 있죠. 도시 군가위로 결정한다. 제목에 있죠. 제목.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구청장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구청장 체제 아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소밖에 없죠. 그네들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도시역 내 장소, 그 박스 안에 있는 장소는 다 지금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다 정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박스 안에 있는 장소를 여러분 자주 봐두시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느낌상 여기는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 땅이구나. 정배를 할 수 있는 땅이구나 법적으로. 그래서 이 땅을 개발할 때 정배할 때 보다 구체적 상세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정배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그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 장소가 주로 개발 예정지 정배 예정지다.
그 장소에 전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 정할 수 있다. 이걸 받으셔. 그걸 자주 읽고 드셔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국토법상 지정된 용도 지구가 경고 방방 버치게 했는데 예컨대 취락지로 지정된 땅이 있다면 그것다도 정할 수 있고 개발 진흥지가 지정됐다면 그것다도 정할 수 있고 등등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아니다. 개발 밀도가 때 정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종사업지구, 그 다음에 관광단지, 산업단지 이런데 주원산업단지 이런 데다도 개발을 하려고 한 땅인 만큼 지정할 수 있다.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범도시도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찾아서 중요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도시장 공유에서 뭐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 해제. 그 다음에 녹적에서 주상공으로 뭐가 되면 지정할 수 있다. 변경. 그때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차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3개. 몇 킬로미터? 1킬로미터.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한 장 넘어서 보시면은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도시역에는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암기라고 그랬죠.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이상, 미만이면 의무죠. 녹에서 주성으로 변경된 중 30만 점대 이상이 의무죠. 미만이면 의무죠. 이거 딱 받으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하고 넘어가셔.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한 장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나오죠.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 따라 정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아까 했어. 계획관적은 면적을 요구한다. 30만, 10만, 3만.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개발징지구, 도시역 이후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징지구는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위치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주거 개발징지구가 만약 농림지역에 지정됐다면 거기다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슨 지역에 지정돼 위치하고 있어야 돼? 계획관지역에. 주거 개발지구는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고? 계획관지역.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바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안에 있어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할 때도 정할 수 있다. 3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밑에 보시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교육을 결정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보고 계셔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의의를 보면 일부다 전부다? 일부다 꼭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고시 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1번부터 8번까지 뭐 있는데 그런 내용 중 몇 가지는 꼭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한가? 두 가지 달달 남겨야 돼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구 세분화 변경, 용도지구 세분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것 중에.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 만들 때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용도지구 세분화 변경, 용도지구 세분화 변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아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 놨다. 그 안에서 지구 단위 맞게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몇 년 몇천? 2년 2천.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고시 놓고 몇 년 이내에 지구 단위를 결정고시하든가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 위반 제한에서 지구 단위 계획까지 결정고시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 공사 5년이 들어가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을 하게 된 자에게는 그 건축물 건설할 때 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 완화 적용을 하게 되는 경우 10가지 규정만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죠. 10가지 완화해서 특히 건축법상 5개 규정을 꼭 아시고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주차장 설치율을 1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경우수가 있죠. 바로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하자. 그랬을 때는 지구 단위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율을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다.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요청되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개발행 허가 받아서 막 해버리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정할 때에 행정시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에 허가 못 받게 막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고 하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1차로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냐? 3년. 일에 하나에 몇 년 되었냐? 2년. 합산해서 몇 년까지 허가 못 받게 제한할 수 있냐? 5년.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 개발행 허가 파트로 들어가겠는데 89페이지 개발행 허가 1번 문제,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